국방 이슈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지식을 쌓고 유식해지자. 박창식의 K국방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만드는 무기체계 가운데 세계 수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포는 멀리 있는 적한테 포탄을 날려서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안전한 곳에 숨어서 적을 때리면 좋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레이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포탄을 쏜 화포 위치를 상대방의 레이더 기술로 금세 찾아내서 거꾸로 나한테 포를 쏩니다. 내가 죽거나 다치지 않으려면 포를 쏜 다음에 궤도나 바퀴를 굴려서 재빨리 이동해야겠죠. 즉, 자기 힘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포를 쏘는 장비, 자주포가 필요해졌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주포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이 만든 K9 자주포가 수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디아,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루마니아가 차례차례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 이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년에서 2017년 기간에 48% 점유율, 572문을 판매한 것으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독일의 PGH, 한제르 하우비체 2000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품이 189문, 프랑스 제품은 175문, 중국의 PLG45라는 제품은 128문을 합쳐서 492문이 자주포 국제시장에서 팔렸습니다. K9은 이 세 가지 경쟁사 제품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이 팔렸죠. 그 이후에 최근까지 K9은 계약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시장의 70%쯤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국제 입찰이 떴다고 하면 K9이 도맡아서 계약을 따내고 있는 상황이죠. K9 자주포는 우리 방산 수출의 1등 효자 상품입니다. 국제 입찰이 벌어지면 여러 제품 가운데 K9과 독일 제품인 PGH2000 상위 두 후보로 윤곽이 좁혀집니다. 독일 제품은 사정거리가 40km이며 1분당 10발에서 12발을 쏠 수 있고 온갖 첨단 전자장치를 탑재한 세계 최고급 자주포입니다. K9은 사정거리가 40km이며 1분당 6발에서 8발을 쏠 수 있고 필요한 전자장치를 갖췄습니다. K9은 성능에서 독일 제품한테 그다지 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한 문에 K9은 40억 원, PGH2000은 100억 원 가량입니다. 독일 제품 한 문 값으로 K9 두 문을 사고도 남죠. 게다가 K9은 징병제 국가인 한국의 특성을 반영해서 덜 숙련된 병사도 쉽게 조작하도록 간편하게 설계했습니다. 고객 요청에 맞게 옵션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달아주고 납품 기일도 필요 없이 맞춰줍니다. K9이 가성비가 높고 여러 서비스가 괜찮죠. 우리 당국이 실무 차원에서 국제협력을 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9을 도입한 나라들과 K9 사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육군은 2024년 8월 오스트레일리아, 이집트, 폴란드 세 나라 군인 14명을 초청해서 3주간 K9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여기에 육군 국제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과정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성공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제조, 좁혀본다면
기계공업 경쟁력이 성장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육군에서 미군이 쓰는 M107 자주포를 사용하다가 비슷하게 본뜬 자주포를 미국 업체한테 승인을 받아서 면허 생산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한국 육군에서 일부 사용 중인 K-55 자주포입니다. 정부는 1989년에 자주국방 차원에서 국산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작업에 국방과학연구소와 100여 개 기업의 연구 인력이 참여해서 새 모델을 연구했는데요. 1999년에 첫 제품을 실전에 배치했죠. 한국의 기계공업 기술진이 실력을 모두 쏟아 개발했다고 해서 이 제품은 한국 기계공업 성장의 상징물로 여깁니다. 지금은 방산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있죠. 한국이 미국제 자주포를 쓰다가 미국 업체 모델을 면허 생산한 내력을 앞에서 소개했죠. 지금 미국 자주포는 국제시장에서 존재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성능이 특별하지 않은데 제품 가격이 비싸고 유지 보수를 위한 후속 서비스도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주포 제작만이 아니죠. 다들 알다시피 미국은 제조업 전체가 쇠락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풍요를 부과하던 때는 옛 이야기가 됐죠. 미국 경제를 두고 제조업은 없이 금융과 투자, 부동산 산업 위주로 돌아간다고 해서 파이어 경제, 파이어는 파이낸스, 인베스트먼트, 리얼 이스테이트의 그 앞자를 따서 파이어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쇠락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부르짖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미국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시키고 자유무역 대열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 미국 농산물 수출을 늘린다거나 하는 이익을 생각했죠. 미국 농산물 수출은 중국 시장에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미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버리고 또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중국 경제는 2001년 이후에 무려 8배나 성장했고요. 중국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소비재 생산 중심지가 되어버렸죠. 미국은 반면에 제조업이 쇠퇴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말았죠. 한국은 다행히 제조업 기반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견학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기술 인력들이 잘 정돈된 현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래일이 좀 걱정됩니다. 대학 입시 때 보세요. 저마다 의대와 법대만 가겠다고 하고 있죠. 공학, 기술, 과학 분야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과학, 기술과 공학, 수학 분야, 이 네 분야의 영어 앞자를 따서 STEM 분야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분야의 인력 배출이 진작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제조업에 인력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지금부터 시급히 고민해야 합니다. 평화국가 이미지를 유지한 한국의 대외 안보 전략도 K9 성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무기 거래는 일반 상품과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 무기를 도입하면 그 나라와 정치적 관계도 깊어집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조약을 맺은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과 러시아, 중동, 중남미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적대하지 않고 무역과 투자를 늘려왔죠. 현 정부 들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지만 1988년 노태우 정부 이래서 20여 년 동안 이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것을 개방형 통상국가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면서도 외교적 부담을 거의 갖지 않습니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FA-50 경전투기, T-50 훈련기, 잠수함 등을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평화국가 이미지를 유지해온 한국의 안보 전략이 어떻게 방산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세계 수출 시장 1위를 차지한
K9 자주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기계공업, 나아가 제조업 성장이 K9 1등의 배경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제조업 기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을 위해서도 평화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치우쳐서 섣부르게 진영 대결에 춤을 추기보다는 우리 국가 이익을 중심에 놓고 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